상호간세 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러트닉 상무장관과談判에 돌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삼성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협력펀드를 통한 파격적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 휴전을 90일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러트닉 상무장관과談判에 돌입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종안을 테이블에 올리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조금 전 미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는 걸로 알려졌지만 그 전에 통상 분야 미 행정부 책임자인 러트닉 상무장관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 극비리의 만남을 조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관세율도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15%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한국 정부가 준비한 협상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에 도착해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무역 협상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리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간 모레 스캇 베선트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삼성은 테슬라에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이 한미 관세 협상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삼성전자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의 최신 반도체 AI6를 22조 8천억 원어치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머스크는 SNS에 삼성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로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제조 능력과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결합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타이완 TSMC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삼성도 훌륭한 회사라면서 함께 일해서 영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업 협력을 이유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이재용 회장을 머스크가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계약은 최소액이고 실제로는 몇 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미국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접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삼성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 기업들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면서 화해에 손짓을 보낸 상황인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협력 펀드를 통한 파격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쌀 수입 확대 압력에는 세계 무역기구 WTO에 피소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 담판을 위해서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 대미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수한 국내 조선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하는 건 물론 대규모 대미 투자를 더해서 낙후된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른바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펀드를 통한 대미 투자 규모는 일본의 대미 투자 약정액 5,500억 달러가 일본 GDP의 약 13%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 GDP의 13%가 넘는 파격적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확실한 조선 분야 대미 투자로 잭팟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국과 조선 협력을 위한 SOC나 보안시설 투자 등도 대미 투자액 산정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미 투자 방침은 미국의 쌀, 소고기 등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피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 중으로 전해졌는데 일본과 달리 쌀 수입에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쿼터를 두는 우리로선 마음대로 수입을 늘렸다간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처럼 쿼터를 미국에 몰아줄 수 없다며 WTO에 제소되기 딱 좋은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 휴전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됐다면서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협상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중국 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중국의 반격 조치를 계속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5월 1차 협상에서 서로 115%포인트씩 관세를 낮추며 관세 전쟁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 기간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中美双方经贸团队将继续保持密切沟通，就经贸议题及时交流。 미국 측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seeing him in the Oval tomorrow to go over the deal with him, and then he'll decide if the pause continues as is. 양국 정상 최종 승인은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협상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 look forward to the meeting too, but I would say before the end of the year. I just heard from Scott that the meeting went very well today with China.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입이나 과잉 생산 문제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을 활용해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성인과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600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올 상반기 관세 수입은 2,400억 달러, 한화 33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올해 총 관세 수입은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1인당 $5,000 환급안이 무산된 만큼 이번 법안 역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 도심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미식 축구 리그 NFL 사무실을 습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잘못하면서
엉뚱한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도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27살 셰인 타무라로 확인됐으며 그의 지갑에서 발견된 3장짜리 유서에는 NFL과 정신질환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타무라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사망 후 자신의 뇌를 연구해달라는 요청도 남겼습니다. CTE는 반복적인 머리 충격으로 발생하며 감정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후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타무라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 남부 그라나다힐스 차터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유망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타무라는 본래 NFL 사무실을 노렸지만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면서 다른 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무차별 총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Our preliminary investigation, he took the wrong elevator bank up to the NFL headquarters. Instead, it took him to Rudin Management, and that is where he carried out additional shootings and took the lives of additional employees. 이번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중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인 NYPD 경관과 블랙스톤 임원이 포함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자에 대한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트랙에 따르면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지난 5개월 동안 모두 1,484명의 영주권자에게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영주권 자진 포기 사례는 112건, 신속 추방 또는 즉각 송환 조치는 16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 기록, 시민권 신청 중 위법 행위, 장기 해외 체류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형사 전과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 보유자 또는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던 한인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체포돼 일주일 넘게 구금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태영 씨는 남동생의 한국 결혼식 참석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민 당국은 김 씨의 과거 마리화나 소지 전력이 영주권자 신분 위반에 해당돼 추방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미 커뮤니티 봉사를 이행했고 해당 기록도 봉인된 상태라며 헌법상 권리가 무시된 부당 구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 남부와 동부 전역에 걸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뉴욕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 1억 7천만 명 이상에게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버스턴을 비롯해 애틀란타,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도 연일 최고 기온이 경신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 섭씨 46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서부의 템파베이 지역은 기록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화씨 100도, 섭씨 37.8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이례적인 한여름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샌프란시스코의 기온은 6월부터 현재까지 단 2차례만 화씨 70도, 섭씨 약 21도를 넘겼을 뿐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여름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조한 시기로 꼽히는 7월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비가 내렸고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6배나 많았습니다. I think we were just kind of talking about how it doesn't really feel like summer. Some days it's kind of gloomy, like feels like you're, I don't know, under the weather almost, where you don't have the sun to mix it up. 기상당국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습기가 안개층을 만들어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기온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콘서트에 카메라에 잡히면서 불륜 행각이 포착돼 회사에서 해임된 IT 기업의 전 CEO가 콘서트를 개최한 콜드플레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가십 칼럼니스트 로버트 제임스 슈터에 따르면 전 CEO 앤디 바이런 측은 공개적인 모욕에 동의한 적 없다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바이런과 같은 회사 여성 임원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지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공개 콘서트에서의 사생활 침해 주장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유시 계열 대학에 입학하는 캘리포니아 출신 한인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시 총장실에 따르면 올 가을 유시 계열 대학에 입학 예정인 캘리포니아 한인 학생은 모두 3,8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입생은 3,183명, 편입생은 591명이었습니다. 한인 학생 수는 아시아계 가운데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가을 학기 유시 9개 캠퍼스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 14만 9,300여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 출신은 약 10만 9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수입 유통된 일부 한국산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4일 경남 통영에서 수확된 냉동 석화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 농업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제품을 섭취한 뒤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굴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몬태나, 유타 등 서부 5개 주에 유통됐으며 수입업체인 왕글로벌넷은 지난 21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퀸스에서 유명 럭셔리 시계 판매 인플루언서가 자택 앞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쯤 주얼리 딜러 모셰 하이모프가 자택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발생했습니다. 건설 조끼를 입은 복면 남성이 전기 충격기로 공격했고 곧이어 나타난 공범이 하이모프를 제압한 뒤 시계와 목걸이 등 55만 달러 상당의 귀중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He shoots the gun. It's me in my leg, my right leg, and the second bolt missed, hit my belt. Within 30 seconds, they took my watch, they took my chain off my neck. 범인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45분쯤 판비치 카운티 레이크워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직후 나무를 스치고 승용차 지붕을 지나 공원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성인 1명과 어린이 4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4살 쌍둥이 형제가 숨졌습니다. 내슈빌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시작됐고 자녀 1명과 함께 탈출한 어머니는 2 아이가 아직 집안에 남아있다고 소방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2층에 있던 아이들을 구조했지만 극심한 열기와 연기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관세 협상으로 한미 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한국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만 북미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째 내놓은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김여정은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이런 관계가 비핵화 실현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북미 만남은 미국의 희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해야만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여정 담화 직후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요구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신뢰 회복과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장관이 언급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더 아직은 나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으로 한미와의 대화가 급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올 상반기 한국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반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을 숨기는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 중남미발 마약 밀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워터펌프를 톱으로 잘라냅니다. 펌프 안엔 비닐봉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재 의자를 망치로 부숴보니 가루가 담긴 봉투가 빼곡히 들어있고 물놀이용 튜브를 찢어보니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와인병 안엔 하얀 가루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모두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필로폰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617건, 2,680kg의 마약 밀수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적발량은 800% 늘었습니다. 적발된 2,680kg은 8,9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슬리퍼 밑창이나 보드게임 안에 숨기거나 마스크에 붙이는 등 위장 방식은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마약의 출발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북미와 유럽에서 들어온 마약도 늘었지만 특히 중남미발 마약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엔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 1,600kg을 실은 페루발 선박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 통제 정책을 강화한 풍선 효과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들이 북미로 가려던 그 마약들을 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다. 또 과거엔 필로폰과 대마가 주로 밀반입됐다면 최근엔 코카인과 함께 케타민, MDMA 같은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은 위험 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해내는데 AI와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 활용을 늘리고 해외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해외 고객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글로벌 고객 전용 모바일 앱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모바일 앱으로
항공권 예약부터 체크인, 모바일 탑승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플루튼 다운타운 교통센터가 새 단장됐습니다. 플루튼시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페인팅과 조명시설, 안전시설, 전광판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히스토리 플루튼 교통센터를 개선했다며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인 입양인인 리즈 사전트 감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AT&T 언톨드 스토리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전트 감독은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Take Me Home의 장편 제작 비용 100만 달러와 1년간의 멘토링 그리고 전폭적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화 Take Me Home은 한인 입양인이자 인지 발달 장애를 가진 안나가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 기념식이 애틀랜틱시티 뉴저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뉴저지 보훈처와 미 참전 제향 군인회, 남부 뉴저지 한인회, 월남참전 미주 총연합회 등 80여 명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와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오는 10월 4일과 5일에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합니다.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은 지난해와 같이 로렌스빌 슈가로프 밀스에서 열리지만 규모를 더욱 확대해 공간을 더 확보하고 행사 내용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미국에 제시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꿰뚫어볼 전문가가 국내에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관세 협상 속보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